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 중국어의 강현주 老师이고요. 자, 2024년도 5월 19일 시험을 대비해서 HSK 5급 상반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고 또 반복 출제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들은 이 단어들을 아주 꼼꼼하게 막 살펴본다 라기보다는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당 단어 표현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혹시 모르는 단어 표현이라든가 해당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중작해야 하는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시간에 내가 모르고 있는 그 표현의 중작법까지 숙지를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단어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의 뜻 상기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표현을 가지고 중작을 한다면 어떻게 중작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비록 제목이 2024년도 HSK 5급 시험 대비 상반기 키워드 모음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준비한 단어들이 쓰기 이 영역을 위한 단어들이거든요. 쓰기 이 영역은 특정한 키워드들이 출제가 되는데 해당 키워드들을 딱 봤을 때 어떻게 중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단어 표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작을 해야 되는지 혹은 중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제공해드린 예시문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장만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한 단어의 품사 분류는 명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일부, 그 다음에 양사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구분으로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6개 각각의 부분에서 단어를 하나씩만 추려내가지고 해당 단어들을 모아서 한 편의 글로 중작을 연습해 보시면 당연히 더욱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특정 키워드를 보고 어떠한 문장 표현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정도로만 한번 쭉 류이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다면 명사 키워드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가 쓰기 이 영역의 키워드로 나왔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동사와 명사의 호응 구조를 떠올려야 되고, 두 번째, 명사를 봤을 때는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면 좋을지 수식어구가 적절한 게 바로 딱 떠오른다면 사실 가장 좋겠죠. 수식어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을 때는 글의 이야기가 구체성을 띠게 되고 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어, 梦想. 梦想입니다. 자, 梦想은 단순히 우리가 잠을 자고 꾸는 꿈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想, 바라는 바잖아요. 그래서 비전, 미래에 대한 꿈을 梦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我的梦想是成为一名足球运动员이요. 자, 저의 꿈은 주어져 입니다. 무엇입니다? 바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축구 운동선수, 운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동사는 sh이고 정웨이 이하부터 문장 끝까지가 목적어인데 지금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되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 정웨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我的梦想是成为一名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끌고 나아갈 어떤 비전, 목표, 바라는 바를 직업군이라든가 되고자 하는 것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꼭 지금 현재형이 아니라 예전에 나의 꿈은 무엇이었는데로 이야기글을 시작하셔도 좋죠. 자, 두 번째, 矛盾,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모순 갈등이고요. 가장 흔히 알고 계신 호응 구조는 产生矛盾일 거예요. 자, 어떤 갈등이 발생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화지의 마오둔까지 갑시다. 화지, 해소하는 거죠. 갈등을 풀다, 화지의 마오둔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갈등은 혼자 푸나요? 아니죠. 대상이 있겠죠. 나는 누구와의 갈등을 이미 풀었다. 그러면 끈 누구, 이징, 화지의 마오둔러. 그럼 누구와의 갈등을 이미 풀었다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시차, 시간상의 차이, 시차인 거죠. 자, 시차를 극복하다, 克服 시차인 건데 이야기를 끌고 나가려면 시차 극복이 어렵다로 시작을 하게 되면 반전과 이야기 흐름을 이끌고 나갈 수 있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시차를 극복했다라든가 시차를 극복하지 못해서 며칠을 고생했다라든가 이야기 흐름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차를 극복하다, 克服 시차인 거고요. 자, 시차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 동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표현을 낼 때는 흔한 동사로
반대로 很难 자체가 부사어로서 동사수로 앞에서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很难의 반대로 동사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러면요. 容易 동사로 표현이 되죠. 동사수로 앞에 容易 붙여서요. 자, 아파트, 부동산과 관련해서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자와 같은 내용들이 듣기 영역에서 같이 연관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파트, 公寓 되겠어요. 公寓. 자, 我贷款买了一套公寓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단어. 대출 받다, 贷款인 거고. 자, 아파트 한 채를 세는 양사는 무엇을 썼어요? 타오를 썼죠. 我贷款 저는요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동사 두 번째 一套公寓 대출로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어요. 그 다음 핑계 구실 借口 자, 입을 빌려서 그냥 나오는 말인 거죠. 핑계 구실 借口 자, 그러면 핑계거리를 찾다 找借口我不喜欢找借口的人 자, 그 다음 措施 발음 주의해 주세요. 措施 되겠어요. 措施 대책 조치 措施 대책 조치. 자, 자주 쓰는 호응 구조. 독해에서도 참 자주 나오죠. 采取措施 조치를 취하다. 자, 그래서 제때 늦지 않게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 때에 조치를 취하다. 及时采取措施인 거죠. 자, 해당 문장에서는 要记得가 동사수랍니다. 자, 기억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及时采取措施 제때 조치를 취해야 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명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락, 취미 관련 단어가 쓰기 이 영역에서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딱 명사로만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락, 취미 관련 단어로 다 묶어봤고요. 자, 마작을 하다. 마지앙이 마작이죠. 마지앙, 마장을 하다. 하다, 타이지취엔, 태극권을 하다. 여영, 수영하다. 연결해서 기억할 단어는 용이, 수영복. 그러면 수영복을 입다 할 때 입다라는 동사는 뭐예요?穿이겠죠. 穿용이 그러면 수영복을 입다. 자, 티어 폴짝폴짝 뛰다. 무엇을 위해서? 춤을 위해서. 그래서 춤을 추다. 티어 시아치 장기 두다. 독해 영역에서 참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장기를 두다. 시아치. 그다음 등산하다. 바산 산을 오르다라는 거죠. 자, 해당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어떤 동사와 연결시켜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善于 어떠한 분야에 능하다라는 동사수로죠. 善于 뒤에는 구체적인 동작 동사가 와서 해당 동작하는 것에 능수능란하다예요. 그래서 善于 바산 그러면 등산에 능하다. 善于下棋 장기에 능수능란하다. 善于跳舞 춤을 잘 춘다. 결국 무엇을 잘한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밖에 善于가 생각이 안 나면 开始学를 붙여줘도 좋아요. 开始学 무슨 뜻이에요? 동사를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开始学 취미 관련 단어를 붙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는 걸 시작했어요. 开始学游泳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생각 안 나서 눈앞에 하얘질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동사 发挥 한국어랑 발음도 굉장히 비슷하죠. 발휘하다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자, 발휘하다 뒤에는 한국어 뜻에서도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어떠한 실력이 오게 되겠죠. 실력 발휘하다 이렇게. 그래서 发挥实力 그러면 실력을 발휘하다. 发挥实力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다 그러면 충분히라는 부사 앞에 붙여줄게요. 充分发挥实力 충분히 실력을 발휘했다. 充分发挥实力 자, 전체 예문 읽어볼까요? 这次考试 이번 시험에서요. 대주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주어, 소주어로 갈게요. 저는요, 我充分发挥实力了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调整 조절하다, 조정하다, 调整 자, 어떠한 상태, 맞출 수 있는 것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다, 调整状态 자, 그러면 컨디션 조절하기가 어렵다면요. 很难调整状态 조건 설명 보도록 할게요. 长途飞行后 오랜 비행, 장시간 비행 후에는 很难调整状态 컨디션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차 부분의 단어와 연관지어서 중작이 연결되는 거 느낌 오시죠? 자, 그 다음 吵架 보시면 입구자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중점적으로는 말다툼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말다툼하다, 명사로는 말다툼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수로가 나왔을 때도 제일 주의 깊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호응 구조인 거죠. 이 밖에 동사수로 문장을 보다 다채롭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사수로 앞에 부사 하나만 잘 넣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련 부사를 기억해 두시면 가장 실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종종 싸워요.我们常常吵架 이렇게 바꾸면 가장 쉽게 문장을 늘려나갈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이 밖에 吵架 같은 경우는 명사 뜻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동사 뜻 말고 명사로 뜻으로서의 예시문을 보도록 하자고요. 父母的吵架 부모의 말다툼은 容易影响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디예요? 儿女的性格 자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吵架, 수어는 容易影响, 목적어는 儿女的性格. 그래서 성격에 영향을 주다가 어떤 호응 구조예요? 影响性格, 누구의 성격에 영향을 주다는 影响 누구의 性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표현 볼게요. 반영하다, 反应, 反应, 현상 등을 반영하다, 객관적인 상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는 1번 예시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또는 요즘에 듣자 하니까 听说某某电影非常受人欢迎 어떤 영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我也去看了那部电影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자, 这部电影 이 영화는요. 客观 객관적으로 反映了 수러 자, 부사와 수러 덩어리 社会问题 사회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반영했다. 이거 어떤 영화라든가 어떠한 사실을 받거나 어떠한 글을 받거나 했을 때 연결고리 문장으로 참 좋은 문장이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단어가 대거 포진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해상 예시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这部电影客观反映了社会问题 되겠어요. 操心 자, 차오는요, 여러분들 손으로 계속 가지고 만지작 하리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다, 操心 자, 过分操心 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조급해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过分操心 이라 그러는 거예요. 过分操心 맨날 很操心 十分操心 非常操心 물론 좋은 표현들이고 쓰면 너무나 좋지만 해당 정도 부사만 쓰기에는 우리 글이 단조로워질 수 있으니까 过分 지나치게 심리 동사라든가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들이랑 过分 같이 연결 지어주시면 좋죠. 자, 예시문 볼게요. 그러나 사실은 其实 우리 我们不必 무엇 할 필요 전혀 없어요. 过分操心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操心이랑 비슷해요. 상심하다, 슬퍼하다, 伤心, 伤心. 자, 伤心과 같이 형용사 상태를 나타낸다든가 심리 동사인 경우에는 여러분, 상태 보어를 활용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어떠한 감정 상태라서 이 동작하기 시작했어. 자, 어떠한 상태라서 이 동작하기 시작했다로 쓰기 제일 좋은 보어가 자, 어떤 상태더 동사러 지라예요. 내가 너무 슬퍼서 울기 시작했다예요, 여러분들. 伤心的哭了起来 너무 슬퍼서 울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퍼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该怎么说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我看了那部电影, 그 영화를 봤는데요. 不知不觉的 저도 모르게 伤心的哭了起来 너무 슬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 써주시면 글자 수도 채우고 내용 흐름도 적절하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요. 표현도 보어라든가 다양한 부사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점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빨리 빤 처리하고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처리하다 수행하다 빨리 자, 빨리는 어떤 호응 구조? 업무, 일.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에, 우. 일을 처리하다, 업무를 보다 라는 거죠. 쪼모, 주말에 그들은 타만 보, 빨리, 이에, 우.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즉, 주말에 그들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도로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참 추천하는 단어입니다. 부지엔드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부지엔드 뒤에는 동사수로가 올 거예요. 그래서 꼭 뒤에 동사 행위 내용인 것은 아니다. 자, 종종 이 동사 자리에는 기대하는 바 또는
효과의 내용이 오겠죠. 기대하는 효과들. 그래서 기대하는 바 효과처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这药 이 약이요. 不见得꼭 뭐만 것은 아니에요. 뭐한 것 아니에요? 会 할 수 있다. 有效果 어떤 효과가 있다. 좋은 효과는 好效果.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가 뭐예요? 会有好效果. 그런데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这药不见得 꼭 뭐뭐 하진 않을 수 있어. 뭔데? 会有好效果. 자, 요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느꼈다면 이제는 그 말의 뉘앙스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뜻을 봤죠.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적어도 3번을 읽어보시면서 문장 자체를 입에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의 어순이라든가 문장이 해석되는 바가 한국어랑 자연스럽게 매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문장 자체를 감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되죠. 소위 우리가 문제를 감으로 잘 풀어내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쌓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야기 꼭 효과가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最后不见得会有好效果. 한 번 더요. 最后不见得会有好效果. 한 번 더요. 这药不见得会有好效果. 저랑 같이 3번 읽으신 분들은 분명 시험에서 좋은 점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不见得,不一定,未必 모두 다 유의어입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팅리 영역에서 不见得,不一定,未必가 나왔으면 어디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를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해당 내용인데 해당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 내가 원하는 바로 이행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오게 되는 감정의 결과가 있을 거고 일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不见得,不一定,未必 반드시 꼭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뒤에서만 있겠죠. 그 다음 표현 후 지불하다 관 금액이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다 계산하다. 자, 여기서는 동사로 쓰지 않고 복합 명사를 만들었어요. 후 관 방식 지불 방식 후 관 방식. 자, 이곳에는요 있어요. 好几种 몇 가지 종류의 여러 종류의 후 관 방식. 이때 好는 좋다의 뜻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다양한 불특정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지의 셀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불특정한 복수의 개념을 好几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때 종이란 양사 대신 다른 양사가 와도 돼요. 好几个 이래도 되고 好几辆 뭐 이래도 되고 다른 양사가 와도 다 특정 명사를 세는 불특정한 수량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의어로 结账 계산하다 결제하다 结账이 있죠. 그 다음 표현 볼게요. 忍不住, 忍 참다, 住는 멈추다죠. 그래서 참을 수 없다라는 가능보어 동사 수로 표현이고요. 자, 해당 표현 역시 우리 아까 不见得처럼 뒤에 구체적인 동사 목적어를 수반해서 동사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피식 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忍不住笑了起来. 이때 起来는 무엇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 러는 동사수로 뒤에 붙어도 되고 문장 끝에 붙어도 돼요. 동사수로 뒤에 붙으면 해당 동작을 이미 진행했음, 완료했음, 해당 동작이 진행됨을 강조하는 거고 지라이 뒤에 붙으면요. 이런 상태로 지금 변화한 상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의 뉘앙스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법상의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我忍不住 웃기 시작했다. 笑了起来. 자, 결국 웃었다는 거예요? 안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 깐지 감격하다 깐지 감격하다 깐지더 그러면 감격해서 뒤에 동사 있다 流下了眼泪 눈물을 흘렸다 属于 어디에 속하다죠? 자, 무엇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A 属于 B A가 B에 속하는 거예요. 즉 누구의 범위가 더 커요? B의 범위가 더 커요. 자, 工程系 자, 기공과는요 属于 속해 있어요. 어디에? 热门 아주 핫한 专业 학과에 그래서 핫한 전공에 그래서 기공과는 인기 많은 학과입니다. 工程系属于热门专业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표현应聘하고 招聘 헷갈리면 안 되죠. ing은 응하다고 招는 손을 흔들어 모집하는 모습이죠. 자,应聘 할 때聘은 초빙, 초청, 모집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집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에 지원하다가 应聘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있는 건 招聘인 거예요. 예시문 보도록 할게요. 这次公司 이번에 회사가 招聘时 직원 채용을 할 때
来应聘的人 지원하러 온 사람들이 很多 아주 많았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발음 刺激 되겠습니다. 刺激 자극하다. 어떤 대상 분야를 자극한다가 뒤에 오겠죠. 그러면 무엇을 자극한다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자, 刺激消费 이 표현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고요. 뒤에 내용 흐름으로도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政府 정부는요. 采取了 자, 취했어요. 措施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예요? 刺激消费的 소비를 자극하는 조치. 그래서 소비를 자극하다가 刺激消费 다시 소비를 자극하다가 刺激消费 그다음 볼게요. 시 기쁜 일,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에 쓰는 거죠. 종종 결혼에 많이 쓰입니다. 중국 결혼식에서는 사탕을 뿌려요.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방문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비유의 표현이죠. 출시당 그러면 결혼식 사탕을 먹는 거니까 즉 우리가 국수 먹는다랑 비슷한 뜻인 거예요. 결혼하다, 출시당 또는 허시주 결혼술을 마시다 로서 결혼하다를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자, 年末 연말에 따자 여러분께서는 거의 가능하십니다. 출시당 제 결혼식 사탕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연말에 저 결혼해요 라는 표현인 거죠. 年末大家就可以吃我的喜糖了 이런 거 이제 팅리에서 나오면 지금 남자는 어떠한 신분인가 라든가 남자는 내년에 연말에 무엇을 할 계획인가 등을 묻게 되겠죠. 물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꼬이나 귀납하다 꼬이나 귀납하다 꼬이는 돌아오는 것, 나는 수납 정리하는 것. 결국 특정 결과 결론에 도달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용 이주화 연동문이에요. 한마디를 사용해서 꼬이나 정리하다, 귀결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귀결하면 용 이주화 꼬이나 하고 그 귀결한 내용이 뒤에 종종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이 독해지문에서 참 많이 쓰이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중작으로 쓸 수 있다면 사실 너무나 좋겠어요. 这个结论是 이 결론은 是的 강조 구문이고요. 뭘 강조해요? 从大量实践中 어디로부터? 아주 많은 양의 실전 경험으로부터 꼬이나 출라이 결과를 얻어낸 것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방향보어를 뭘로 써서 결과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출라이를 쓰는 거죠. 실질적인 경험으로부터 라는 표현이 从大量实践中이라 그래요. 从大量实践中 얻은 것이다. 그러면 꼬이나 출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해당 예시문 우리 3번 발음 안 해보면 기억에도 안 나요. 3번 발음해도 이 문장 기억에 남을깡 말깡입니다. 이 결론은 많은 실전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这个结论是从大量实践中归纳出来的. 다음批准. 자,批는 채점하고 확인하는 거고 주는 승인하는 것, 허가하는 것. 그래서 승인하다, 동의하다가 批准. 领导批准了这个计划. 대표님이 이 계획을 허락하셨다, 승인하셨다. 자, 그 다음 형용사편으로 넘어갈게요. 형용사편은 동사수러의 수식어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요, 단 수러로서 쓰이는데 이때 형용사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비슷한 성격의 두 형용사가 같이 나열이 돼서 전체적인 의미를 강조하거나 보다 풍부하게 내용을 표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客观, 객관적이다. 저희 아까 객관적으로 반영하다 뭐였어요? 客观反映了 이런 표현 썼었죠. 자, 客观的态度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保持이라는 표현이랑 호응해야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保持客观的态度 누가? 기자는 记者 해야만 합니다. 要保持客观的态度 愉快, 유쾌하다, 愉快, 즐겁다. 칭송, 위과 이렇게 두 표현이 한 덩어리처럼 같이 쓰여요. 그래서 즐겁고 유쾌하다. 칭송, 위과. 삶이라는 것은 본디 生活原本是的 강조구문 칭송, 위과의的. 委屈, 억울해요. 자,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委屈예요. 동사 뜻도 있어요. 我感到委屈 저는 굉장히 부조리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요. 렘부주 참지 못하고 쿠치라일러 울어버렸죠. 자, 그 다음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친치에, 친근하다. 친치에, 친근하다, 친절하다. 对누구很亲切 그러면 누구에게 매우 친절하다죠. 이때 对谁 그래버리면 광범위한 대상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对谁都라는 부사가 종종 뒤에 와요. 누구에게든지 다 친절해요.
对谁都很亲切. 동료는요 누구에게나 다 친절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均衡 균형이 잡히다. 均衡 쥐는 균이란 거고요. 흥은 균형 자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营养均衡 복합 명사죠. 영양적인 밸런스입니다. 保持均衡 밸런스를 유지하다. 아이고, 되게 죄송해요. 여기 헝자가 안 들어가 있네요. 자, 식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要保持营养均衡等 영양 밸런스를 잘 갖춰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투이는 내가 손으로 push, 미르는 동작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늦어진 거죠. 이건 동사 표현 자체가 결론성을 띠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어느 기일까지로 미루다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결과보 따오를 같이 써요. 투이 따오 어느 시점이 되는 거예요. 호의일치, 회의 일자가 투이 따오러 어느 시점으로 미뤄졌다. 下星期 다음 주로. 激烈 격렬하다, 치열하다. 激烈 격렬하다, 치열하다. 这是一场 이것은 하나의 이 장이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보통 공터, 운동장과 같이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激烈的球赛 아주 치열하고 격렬한 축구 시합이다. 周到 할 때 쪼는요 여러분들 이 사방 주위를 나타내요. 이 사방 주위에 모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틈없다, 주도 면밀하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종종 이렇게 써요. 考虑得很周到. 자,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한 게 아주 세심하게 곳곳에 모두 다 반영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파워 J, 극 J를 수식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바로 考虑得很周到. 그는 매우 사려 깊다라고 해석은 해놨는데 조금 더 적절한 해석법이 있다면 와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고? 이렇게까지 고려를 다 해놨다고? 라는 표현을 할 때 적절한 게 바로 다 考虑得很周到예요. 아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신경 썼다라는 거죠. 尊敬 존경하다, 존경 뜻 모두 다 있습니다. 종종 受人尊敬 이렇게 많이 써요. 受人尊敬 이때 레는 불특정한 사람들,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받다가 受人尊敬인 거죠. 자, 그는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스승입니다. 他是受人尊敬的老师 너무 좋네요. 자, 다음 부사 접속사 至今 도착하다, 찐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에까지 부사인데 流传至今처럼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로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태가 있어요. 덩어리 표현이에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다 라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传统文化流传至今 정징 한때 일찍이 이전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한때 무엇 한 적이 있다를 나타내므로 조사 꾸어가 종종 동사 뒤에 오죠. 정징 동사 꾸어 그러면 한때 동사 한 적이 있다. 저는요 정징给宠物 반려동물에게 做过饭 밥을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나파 설령 가정하는 거죠. 무엇하는 상태의 조건일지라도 해선 안 된다라는 뜻으로 종종 문장이 연결되는 접속사입니다. 나파 설령 朋友之间 친구 사이에 关系 관계가 아무리 再好 좋더라도 也不要 그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背后说话 뒷말을 하다 背后说话 그래서 나파 A 也不要 B 로 접속사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나파 A 그다음 뭐라고요? 也不要 B 요거 가지고 중작 한번 해보시면 더 좋겠어요. 그다음 반전의 접속사 否则 그렇지 않으면 자 앞에 그러면 문장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반전이 되는 내용을 나타내겠죠. 否则 그렇지 않으면 生活 삶은 하게 될 겁니다. 受到影响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어떤 영향? 严重的影响 큰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뜻밖의 의외로 竟然 예상치도 못한 사실, 상황, 내용, 동작이 竟然 뒤에 오겠죠. 我竟然忘了 내가 잊었다니 무엇을요? 这么重要的会议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내가 잊었다니 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정도부사입니다. 그 why 자, 그 규격이에요. 규격 바깥쪽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 규격을 넘어설 정도로 각별히 특별히 그 정도로 강조하는 부사예요. 我今天 저는 오늘요 그 why 开心 유독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 하지 말합니다. 동사 앞에 써서 절대 동사하지 말 것을 강조, 경고할 때 쓰여지는 표현인 거죠. 하지 마요. 오
무엇 하지 마요? 在这儿游泳. 자, 이 구체적인 동작 수러 내용 앞에 우를 써서 어디에서 무엇 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표지판 문제가 요즘엔 많이 나오지 않는데 표지판이 보이고 표지판이 금지를 나타내고 있다면 자, 이 표지판은 나타내는 것이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이 쌍따옴표와 함께 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부사, 이거 참 많이 나오고 있는 부사인 거고 이번 시험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조지엔, 점차, 차츰. 그 다음에 주부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조지엔, 점차, 好起来了. 상태 변화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어 누구요? 起来 하고 종종 같이 쓰여지죠. 그래서 형용사 起来了 그러면 점점 이러한 형용사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라는 뜻을 나타내요. 我们的生活 저희들의 삶은 逐渐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에 逐步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 逐步 점차 得到完善. 자, 完善 할 때 善은 선이잖아요, 여러분들. 진선미할 때 그 선이기도 하지만 완벽함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완샤는 온전함을 갖춰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차 부족함이 메꿔지고 그 다음에 빈틈이 사라지고 완벽히 갖춰졌다가 得到完善입니다. 这里的设备 이곳의 시설이요. 점차 온전해졌다. 逐步得到了完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뭐예요? 彻底. 彻는 온전히 디 바닥이죠. 그래서 철저히 또는 형용사 철저하다. 彻底解决这个问题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我要彻底解决这个问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낼 것이다 인 거죠. 그래서 彻底는 완벽하게 어떠한 동작을 해내는 걸 나타내는 거고 종종 彻底解决로 기억이 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부사 접속사를 살펴봤어요. 자, 부사 접속사는 쓰기 이 영역에서도 키워드 하나 이상 출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독해라든가 듣기 영역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살펴본 해당 부사나 접속사가 들리면 해당 부사 접속사 뒤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뒤에 내용에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사고요. 쓰기 2영역에서 사실 양사의 출연의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쓰기 1영역에서 간혹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모르는 양사가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복수의 개념, 이제 물이라든가 둘 이상의 것을 세는 양사를 종종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둘 이상의 무리를 세는 양사인데 해당 양사들이 모두 종종 앞에다가 숫자 2를 붙여 나옵니다. 왜냐면 한 짝 한 세트 한 무리라든가 하나의 많은 무더기의 것을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푸 같은 경우는 짝 세트를 이룬 거. 그래서 이푸 옌징 그러면 안경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참 재밌는 게 표정이나 모습 어떠한 모습 그 자체를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장화시는 고양이의 불쌍하고 귀여운 그 표정 있죠. 그런 거를 이푸可怜的样子 그래요. 한 폭에 약간 그림을 세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림 세는 양사도 fu란 말이에요. 발음도 똑같아요. 그렇죠? 한자 생김새도 비슷한데 해당 표현은 그림을 세는 양사인 거고 해당 fu는 이제 어떤 표정이나 모습을 세는 양사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치 그림에서 보여지는 모습처럼 어떤 누군가의 표정 모습을 나타낼 때 이 fu를 써주는구나 라고 연관지어서 기억하면 너무 좋겠다. 또이는 흙,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은 모습을 본래 나타내요.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 무리나 추상적인 어떠한 무리의 것, 사물을 셀 때 써요.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 그러면 이 또이ren, 이다 또이问题, 아주 많이 쌓여있는 적재된 문제들을 나타내요. 피, 쓰기 1영역에 이 두 가지 참 많이 나왔었죠. 많은 사람, 무더기, 사물 전체적으로 다 셀 수 있어요. 많은 양의 모여있는 것을 셀 때 쓰는 양사고요. 피는 볏짚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 学生 이거 찡디엔이죠. 이거 피 나오면 항상 예시문으로 나오는 게 이 피, 学生이요. 한 무리의 학생들. 뻐, 원래 가방을 나타낼 때 뻐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꾸러미로 포장된 사물을 뻐로 셉니다. 자, 쓰기 1영역 기출입니다. 띠디 남동생은 토토더 조용히 몰래 살금살금 스카일러 뜯었어요. 이 뻐 링슈 과자 한 봉지를요. 그래서 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제 2024년도 5월 19일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쓰기
1, 2영역 중심으로 키워드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조금 신경을 써봤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키워드들을 보신 후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해당 키워드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한 번씩 중절을 해보시는 연습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쓰기 영역에 들어가셔서 훨씬 부담이 덜 하실 거고요. 좋아요. 이번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자 도싱클럽 바이바이.